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픽이라는 시험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자,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오픽이라는 시험은요, 무엇의 약자이냐면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자의 약자죠. 바로 구두로 말하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면접 형식으로 질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걸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녹음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오픽 시험의 특징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게 설문조사, 그리고 두 번째 게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요거는요, 여러분 본 시험에 앞서서요, 요 두 가지를 하시게 될 건데요. 즉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난이도를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요거 선택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본 시험 문항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설문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묻는 문제, 그리고 거주지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취미 활동을 선택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화면에서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요. 현재 기한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한은 학생이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즉 거주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지 아니면 룸메이트가 있는지 친구랑 사는지 가족이랑 사는지 등등등 중에서 여러분의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나중에 오픽 시험, 본 시험에서요,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문제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문조사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4번부터 7번까지 통틀어서요.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여가 생활 또는 운동, 휴가하고 관련된 항목들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모두 통틀어서 총 12개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2개는 최소 항목이에요. 자, 여러분 12개 이상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건 딱 12개, 최소의 수만 선택하시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토픽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화제, 말하기 편한 화제들을 가지고 12개의 항목을 결정하셔야 되는 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가 활동을 묻는 문제로 영화 보기부터 쭉 시작해서 등등등 요리 관련 프로그램 시청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선택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5번은요, 취미나 관심사입니다. 아까 여가 활동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책 읽어주기부터 쭉 시작해서 사진 촬영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 역시 1개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6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포츠로 넘어갑니다. 자, 스포츠는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농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온 다음에 뭐 운동, 수업 수강하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까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 바로 말하기 어려운 화제를 선택하십니다. 자, 여러분,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남학생 여러분들 좋아하는 운동들이 너무 많아요. 뭐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근데요, 이렇게 여럿이 하는 항목들을 여럿이 운동하는 거, 그 운동을 선택하시다 보시면요, 룰을 설명해봐라, 운동의 룰을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를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시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말할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은요, 여러분 운동 선택하는 이 섹션에서는 무조건 혼자 하는 운동 위주로 해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말하기 편한 그런 화제들을
접하시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 묻는 문제인데요. 해외 휴가, 아니면 국내 출장 등등등 국내 해외로 나누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까지 있어서 자, 여기에서도 1개 이상을 선택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모두 12개가 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섹션, 바로 이겁니다. 자, 자가 난이도 선택이죠. 자, 여러분, background survey, 즉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이거를 한 개 더 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가 난이도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6가지 답변 샘플이 주어지는데 그 샘플들을 들어보고 나의 말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하고 비슷한 단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클릭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 옆에 녹색 버튼으로 샘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처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는 10단어 이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다. 즉,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1단계. 쭉 가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창하게 할 수 있다. 6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막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2급 점수죠. 자, 2급 점수를 만약에 원하신다면요. 자, 이 안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선택하셔야지만 2급에 맞는 문항들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에서 6단계를 선택하자.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 시험 특징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레벨인데요. 자, 여러분, 오픽 시험 레벨은 총 이렇게 크게는 7단계로 나뉘는데요. 자, 이 7단계 안에서도 IM 같은 경우에는 1, 2, 3으로 나누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2급 점수는 바로 이 IM3부터입니다. IM3하고 이 IH를 받는 게 2급이다.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실제로 오픽 시험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세요. 바로 이런 화면에 접하시게 되겠죠. 자, 이 분은요, 여러분에게 그 인터뷰 문제를 던지실 인터뷰 면접관, 바로 에바입니다. 자, 이 에바가요, 지금은 정지 화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눈도 움직이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질문을 듣고 답변을 녹음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각각의 섹션을 보시면요. 첫 번째 거, 1에서 15문항. 여러분 2급을 원하신다면 15개의 문항을 다루셔야 되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 화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 4번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4번 문제를 풀고 있다는 표시겠죠. 자, 이거 말고도요, 바로 중요한 버튼, 바로 이 버튼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리플레이 버튼인데요. 문제를요, 리플레이에서 2번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즉 한 번 보고 나 이해 못했어. 그럼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첫 번의 문제를 이해하셨더라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듣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요, 1번 첫째로 리플레이 2번 반복한다고 해서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 듣고 이해를 했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제 토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2번 들으면서 그 토픽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하자.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녹음하실 때요, 이 리코딩 버튼이 뜨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답변을 다 맞추시면 이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오픽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과정, 바로 직장인 오픽 과정이죠. 이 직장인 오픽 과정 특징을 좀 알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 특징,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단위도 3에서 6단계, 즉 2급을 공략을 하신다면 거기에 100% 맞춤 특화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건데요. 여러분, 난이도 3에서 6단계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요, 총 몇 개의 문항을 얻으시게 되시냐면 15개의 문항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개의 문항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아셔야겠죠? 예, 바로 이 직장인 오픽에서 2급에 맞는 그 15개의 문항들을 다뤄드린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샘플을 보시면요. 자,
1문항, 첫 번째 문항은 자기소개로 아예 픽스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 4단계, 2번 문항에서 4번 문항까지는 이 세 가지를 3컴보, 이 세 가지를 3컴보로 푸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루시게 됩니다. 3컴보로 이렇게 연달아서요. 자, 마찬가지로 또 3컴보로 또 다루시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 설문조사에 내가 영화 관람을 딱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 영화 관람과 관련된 세 가지 3컴보 문제를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기소개, 3컴보 총 7개의 문항이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8번부터 15번까지 가기 전에 무슨 일이냐? 바로 7번 문제 난이도를 여러분 7번 문제 종료한 다음에 난이도 여러분이 선택한 셀프 어세스먼트죠. 그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레벨 그 측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번부터 15번 문항을 다시 푸실 수 있으세요. 자, 이 말은 즉 여러분이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좀 내가 너무 어렵게 선택했거나 아니면 내 수준을 너무 낮게 선택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조금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바꿀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8번부터 10번, 11번부터 13번도 역시 계속해서 3컴보로 나오는데 자, 10번까지는 돌발 문제 아니면 설문조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3번 문제까지는 롤플레이 문제가 나와요. 자, 롤플레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역할극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극,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역할극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직장인 오픽에서 이 형식대로 다뤄드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에서 15단계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롤플레이 아니면 이슈 2컴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3, 4단계, 즉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다면 롤플레이를 다시 한번 2컴보로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 6단계로 했다면 이슈 2컴보를 다루시게 됩니다. 자,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건 바로 직장인 오픽 과정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자, 오픽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가장 자주 출제된 문제를 다뤄드릴 겁니다.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 나온 문제는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대 빈출 문제를 엄선해서 그 2급에 맞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린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설문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상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돌발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롤플레이 3컴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MP3 플레이어, 그리고 2컴보 같은 경우에는 여행, 그리고 이슈 2컴보는 역시나 음악 기기가 나와요. 자, 얘네들이 모두 다뤄진다는 거죠. 즉, 자주 나왔던 문제들은 저희가 무조건 다뤄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는요,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20개의 구성,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요 세 가지를 다뤄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직장인의 신분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가장 선호되는 설문 문제들만 수록해서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간의 학생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직장인은 상관없이 또 최대 빈출 문제만 최대한 많이 끌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답변을 또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실전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자, 20강의 커리큘럼, 여러분의 직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같이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 글씨들을 보시면요, 이 각각의 20강 모두 이 주제들이 그냥 아무거나 선택한 게 아니라 최근 최답 출제 문제거나 아니면 직장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문제들만 엄선해서 구성을 해봤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픽 출제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난이도 3에서 6단계,
그쵸? 요 단계, 2급 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몇 문항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15개의 문제를 다루시게 됩니다. 12개가 아니에요. 15개를 다루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5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거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이 15문항 출제 분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자기소개 1번은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하는 내용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분, 거주지, 또 취미활동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죠? 설문조사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선택을 잘 하셔야지만 좋은 문제, 쉬운 문제를 다루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발 문제도 나와요. 여러분, 돌발 문제 뭡니까? 그쵸? 랜덤이에요.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상관없이 정말 예기치 못한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주제가 나와서 돌발적으로 어떤 문제의 3컴보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역시요. 돌발 문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많이 나온 거. 그 자주 나온 그 돌발 문제에서 엄선을 해서 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롤플레이 문제 마찬가지로 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컴보로 나오거나 2컴보로 나오거나 있는데요. 즉 상황극 하는 내용인데 이 상황극, 역할극 할 때도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 다뤄드릴 거고요. 자, 이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난이도를 3, 4단계로 했을 경우에는 안 나와요. 근데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마지막 14문항하고 15문항을 바로 이 이슈 문제를 다루시게 될 건데요. 이 이슈 문제 역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이지만 자주 출제됐던 문제를 위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전략적으로 좀 답변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기대가 되시나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다면요, 우리 각각의 항목, 그 출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1번 문항, 자기소개는 100%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에베가 말합니다. 그쵸? 이제 면접을 시작해봅시다.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이거 1번 문항 픽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예시가 아니라요. 이건 100% 나오니까 자기소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2번부터 15번 문항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3컴보로 나오게 됩니다. 14번하고 15번은 2컴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신분하고 거주지 출제 분야에서는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 직장인과 관련된, 즉 회사나 회사 업무하고 관련된 문제가 연달아서 3개가 나옵니다. 3컴보 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 다른 문제를 묻는다. 그게 3컴보 문제의 특징인데요.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and what you do 라고 했습니다. 즉 회사와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를 주어지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지만 자, 첫 번째 로 참석했던 그 프로젝트, 즉 여러분이 입사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과거 회상을 해서 그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직장인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회사하고 회사 업무에 관련된 내용 3가지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취미예요. 자, 여러분 취미활동 12개 항목 무조건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관람을 했고 그 영화 관련에 대해서 3컴보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예문을 주어줬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설문조사에서 you go to movies라고 했지.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 바로 what types of movies do you like seeing? 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는데?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설문조사에서 선택한 내용이 여러분의 문항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를 좋아하니?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영화 갈 때 뭐하니? 가기 전에 뭐하니? 가서는 뭐하니? 가고 나서 후에는 뭐하니? 라고 해서 전후 과정에 대해서 또 영화와 관련돼서 그 전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해봐. 즉 과거 경험에 대해서 또 서술하는 문제인데 역시나 영화 관람과 관련된 3컴보 문제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돌발 3컴보 문제인데요. 돌발 3컴보 문제. 돌발 문제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토픽, 명절에 관해서 많이 묻는 문제입니다. 저 또한 역시요, 오픽 시험을 보러 갔어요. 테스트하러 갔는데 이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만큼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명절에 관련해서 돌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실게요. 자, tell me about holidays in your country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국가에 있는 그 명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즉, 명절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한 명절에 어떤 activities를 하는지, 그 활동들에 대해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묘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think back to your childhood.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라. 근데 어렸을 때 뭐와 관련된? 바로 명절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 문제,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3컴보가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우리 지금까지 3컴보 문제 연달아서 봤는데 뭔가 패턴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3컴보 문제 중에서요, 마지막 문제에 바로 과거의 경험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제가 나와도요, 3컴보 중에 마지막 건 그 화제하고 관련된 과거 경험을 묻는 문제니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서 시제 유의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롤플레이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롤플레이 문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롤플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즉, 역할극을 해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에서 연기를 해봐라 라고 문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픽에서요, 여러분 취미활동, 공연 보기로 선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돌발 문제가 아니라 롤플레이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But I will give you a situation and ask you to act it out 라고 했습니다. 자, 상황을 주어줄 한번 연기를 해봐 라고 에바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죠. Ask 3 to 4 questions in order to buy tickets 라고 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서 3개에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즉, 질문을 해봐라 라는 역할극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요, 이 주제하고 관련된 문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안해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explain the situation, 그리고 offer two alternatives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롤플레이 문제 중에서는요, 3개, 4개의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해봐라가 고정돼서 요 포맷으로 나와요. 마지막 거 역시는요, 3컴보. 제가 무조건 마지막 문제 뭐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상황극, 즉 역할극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롤플레이하고 관련돼서 그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묻는, 서술하라는 그 과거 경험을 묻는 문제까지, 즉 3컴보로 한 가지 주제로 나오는 게 이 롤플레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롤플레이 2컴보 문제인데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2급을 원하시면 난이도 3, 4단계 또는 5, 6단계를 선택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난이도 3, 4단계를 하셨을 경우에는요, 마지막 14번 문항하고 15번 문항이 바로 이 2컴보 롤플레이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영화 보기라는 토픽에서요, 마지막 14번하고 15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What kinds of movie do you like to see? 즉, 좋아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묻는 거. 또는 이번에는 Please ask me 3 to 4 questions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롤플레이 중에서 질문하는 문제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2컴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난이도 3, 4단계를 하면 14번, 15번 문항은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14번하고 15번 문항이 2컴보 롤플레이 문제가 아니라 2컴보 이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슈 문제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공원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슈 문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거 뭐가 나오냐? 바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공원에서 아이들이 하는 것과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활동들을 비교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자, 이슈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내용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내용은 이거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일은 이거야. 그래서 이걸 비교해줘야 돼요.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무조건 구조를 잘 보시면 아이들 하는 일, 어른들 하는 일, 뭐 차이점, 유사점 하고 딱 탄탄하게 구조를 연습하시면 사실상 이것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장인 오픽에서 요거 연습하는 거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요. 이슈 두 번째 거 문제는 비교 문제 나왔죠. 이번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 즉 토픽하고 관련돼서 공헌하고 관련돼서 최근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상황,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discuss what has caused these concerns.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왜, 무엇이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토론해보고 그리고 나서 which steps need to be taken. 그죠? 어떤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냐 to address these issues.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모색해봐라라는 문제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점 설명 그리고 해결까지 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것도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위주로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우리 강의 차차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픽 꿀팁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강의는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강의마다 제가 이렇게 꿀팁을 드릴 겁니다. 총 20개의 꿀팁을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꿀팁들은요. 실제로 본 시험에 나오는 문항들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외적인 걸 시험과 관련돼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제가 2급을 원하시면 3단계에서 6단계의 레벨을 조절하실 때 자기 단계를 3에서 6단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요. 바로 그래야지만 2급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도대체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어떤 확률이 있고 5, 6단계를 했을 때는 어떤 확률이 있냐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은요. 그냥 막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바로 국내 최대 오픽 카페하고 6개 어학원에 다니시는 수강생분들하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삼성 계열사에 다니시는 그 시험 응시자들의 답변을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순서대로 점수를 받더라. 그리고 난이도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는 이 순서대로 받더라. 근데 여러분 2급을 원하신다면요. IH나 IM3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 어디쯤 있겠죠? 자, 그렇다고 3, 4단계를 하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조금 낮을 뿐이에요. 반면에 5, 6단계를 한다면 좀 난이도는 어렵겠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3, 4단계를 선택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IM3하고 IHC 같은 경우에 총 20%입니다. 즉 응시자의 20%가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원하는 2급 단계를 받더라. 즉 5명 중에 1명은 받았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자, 반면에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IM3하고 IH를 받은 확률이요. 50% 이상이 훌쩍 넘죠. 자, 이렇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을 받더라. 즉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에 난이도가 5, 6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슈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단계, 즉 3, 4단계를 선택을 하거나 5, 6단계를 선택하거나 상관이 없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2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확률이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잘 맞는 여러분의 수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 단계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2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간략하게 이 오픽이라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이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게 되실 이 직장인 오픽이라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다루는지 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각각의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준비해보고 또 좋은 표현들을 배워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